동물병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수의사라 밝히면 또 받게 되는 질문, 반려동물의 건강에 있어 사골 같은 이야기. 오늘은 그에 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반려동물 바라기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구토를 종종 하는데 동물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동물병원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동물병원이죠? 뭐 좀 물어보려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작되는 전화는 기분이 싸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가 종종 구토를 해요. 오늘도 하얀 거품을 토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동물병원에 가야 하나요? 동물병원에서 이런 전화를 받는 건 일상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구토만 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그냥 있으려니 뭔가 꺼림칙하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셨겠죠. 이런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구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발성 구토는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토는 일반적으로 위나 상부 소장인 12지장의 내용물이 입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구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토, 역류, 그리고 헛구역질까지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토는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구토중추에 의해 장이나 흉복부 근육이 함께 수축하면서 장내 내용물을 분출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기전이라 능동적인 작용입니다. 그리고 역류는 이와는 다르게 그냥 식도 하부에 괄약근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근수축 작용 없이 그냥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헛구역질은 일반 구토와는 다르게 호흡 근육이 간섭을 하는데 흔히 기침을 심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구역질 있죠.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수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접근 방향을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에 대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은 구토는 신경에 의해 능동적으로 조절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행동은 우리 몸에 발생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그렇다고 구토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토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고 이에 대한 원인은 간단한 문제부터 질병으로 인한 속발성 구토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토를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모든 원인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질병에 의한 2차적인 구토는 제외하고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발적인 구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발적인 구토는 흔히 장내벽이 지속적으로 자극받게 되면서 나타나는데 음식물이 장내에 정체되거나 공복에서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장내벽을 자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종종 강아지에게 과일을 급여하는 경우 육식 동물들은 사람처럼 꼭꼭 씹지 못하고 적당히 절단 후 삼켜버리기 때문에 위 내에 과일 덩어리가 정체되면서 지속적으로 위 내벽을 자극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판단한 구토중추는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체된 과일을 토해내게 되면 구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단발적 구토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구토로 인해 제거도 되지 않고 위내 정체가 지속되면 단발적이라도 간헐적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헤어볼이 정체되면서 단발적이거나 간헐적 구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공복 시 소화액의 분비로 인해 장내벽이 자극되면 내용물 없이 소화액만 나오는 구토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공복성 구토는 먹어야 할 시간에 먹지 않고 소화액이 중화되지 않고 장내벽을 자극하면서 구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습관에 따른 비슷한 시간대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구토들은 다른 특이적인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뛰어노니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물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단발성 구토 한 번으로는 당장 내원해야 하는 응급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이런 구토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헐적 구토로 인해 소화액이나 음식물로 식도는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가 하면 반복되는 공복 구토는 소화액의 지속적인 위점막 자극에 의해 위염이 생기거나 점막이 손상받게 되는 위밀환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심하게는 장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되면 구토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주기가 짧아지면서 연속적인 구토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속이 쓰리다거나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증상에 대한 여러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서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지만 반려동물들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물 섭취나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이 필요해서 검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진단은 장을 직접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과거에는 내시경 장비가 잘 보급되지 않아서 이물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조형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하고 검사 이후 구토가 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검사 시 사용하는 조형제가 밀환이나 궤양 부위를 살짝 덮으면서 병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구토가 사라지게 되면 간접적으로 장질환을 진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보유한 동물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직접 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내시경 검사는 전신 마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단발적 구토 자체는 급하게 동물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데미지가 누적되게 되면 원인 불명의 연속적인 구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이 단발적 구토를 자주 한다면 인근 동물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수의사와 상담 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댓글 역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